안녕하세요. 정단일입니다. 오늘 명일여고 시험 관련해서 총평이랑 분석 간단하게 준비했고요. 또 후반부에는 방학 특강 관련해서도 잠깐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분석 살펴보기 전에 간단히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 저는 각인 영어 전문 학원에서 명일여고 내신 진행하고 있고요. 또 대치 두각학원에서 마찬가지로 고1, 2 내신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또 메이크티라는 온라인 강의 플랫폼에서도 고1, 2 내신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일전에 대성마이맥 스타 강사 코리아에서 최종 선발이 돼서 현재 대치동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번 시험 관련해서 빠르게 말씀을 드릴게요. 명일여고 시험 범위는 항상 깔끔하죠. 항상 깔끔하고 아주 작습니다. 네, 교과서 3과 한과 포함이 됐고요. 또 모의고사 12지문이랑 클라라와 태양이라는 영소설이 포함이 됐는데 전체가 포함이 된 건 아니고요. 일부 파트가 좀 축약된 느낌으로 7바닥 정도가 출제가 됐습니다. 난이도는 상당히 쉬웠고요. 지금 7지문이랑 모의고사 12지문, 교과서 3과까지가 최종적인 시험 범위였습니다. 직보하던 날 기준으로 제가 세어보니 30개가 채 안 되더라고요. 26지문 정도가 출제됐다고 보시면 가장 깔끔할 것 같습니다.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근데 범위라는 별개로 굉장히 까다롭게 출제가 됐습니다. 직전 시험도 사실 되게 어려웠죠. 제가 그때 처음에 등급 컷 관련해서 요거는 등급 컷이 89점 정도까지 떨어질 수도 있겠다. 시험이 되게 어려워서. 근데 제가 시험이 어렵다고 하는 거를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고 막 그렇게 좀 막 그랬었는데 결국 공개된 등급 컷이 몇 점이었습니까? 90이었어요. 90. 근데 이 90이라는 점수가 등급 컷에서 굉장히 낮은 점수입니다. 이 예년 같은 경우랑 비교를 해보면은 명일여고 등급 컷은 보통 95점 내외에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90이라는 점수는 정말 낮은 등급 컷이에요. 시험이 어렵게 나온 거고. 아시겠죠? 명일여고 등급 컷은 그렇게 좀 낮게 나왔었다. 그때 당시에 다른 학원들의 분석 영상에서는 시험이 쉽다고 그렇게 좀 마케팅을 했던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제일 비슷하게 정확하게 맞췄다는 점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번에가 조금 더 어렵습니다. 지난번 시험보다도 더 어렵게 출제가 돼서 좀 왜 이러지 싶은 느낌? 어떻게 보면은 학교는 예년처럼 출제를 하는데 아이들이 조금 더 못 보는 것 같기도 하긴 합니다. 그렇긴 한데요. 그래서 등급 컷이 지난번보다 조금 낮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80점대 후반에서 형성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또 지난번에도 2등급 컷이 엄청 낮았어요. 그래서 한 친구가 시험 직후에 채점해보고 영어 어떡하냐 이거 한 3, 4등급 나오겠다 했는데 그 친구가 2등급을 받았다고 아주 기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 점수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70 초중반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컷이 굉장히 낮을 거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게요. 킬러 문항 그래서 3개 앞에서 말씀드린 것 좀 언급을 드릴까 합니다. 7번 내용일치 문제랑 서답형 1, 2번 문제. 서답형은 2개밖에 출제가 안 됐고 서답형 2개는 다 어려웠습니다. 서답형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부담이고요. 그래서 이 두 문제는 당연히 포함이 됐고 이 내용일치 문제가 킬러인 게 좀 의아하실 수도 있지만 이미지를 보시면 납득이 되실 겁니다. 이게 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지난번부터 해서 내용일치가 굉장히 어렵게 많이 출제가 돼서 이번 기말고사를 대비하면서도 수업할 때 이 쌤이 내용일치 관련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내용일치에서 활용될 수 있는 문장들을 많이 짚어주기도 했고 그래서 그 내용들 토대로 공부한 친구들은 지난번보다 시험이 어려웠으니까 적어도 이 자기 성적을 수성을 하거나 혹은 심지어 더 오른 친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좀 아주 인상 깊은 친구로는 아주 낮은 점수대의 친구가 거의 한 20점 정도가 상승한 바가 있고 또 나아가서는 굉장히 좀 괜찮은 점수 그 당시에 중간고사 기준으로 89점 2등급 극초반이죠. 그런 성적을 받은 친구가 모두의 우려를 극복해내고 아주 열심히 하더니 이번에 아주 안정적인 1등급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 경향성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관련해서 좀 초점을 맞춰 수업을 하는 게 저희 수업의 장점인 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또 이제 서답형 1번이랑 2번 같은 경우는
단답형만 출제가 된다고 하면 나올 수 있는 게 사실 요약문 빈칸밖에 없긴 합니다. 다만 1학기 이제 직전 중간고사에서도 서답형 2문제를 요약문 빈칸 2개밖에 안 내가지고 이번엔 조금 성의를 보여서 요약문 빈칸 말고 뭐 지문 단칸이라든지 이런 걸 좀 내지 않을까 했는데 뭐 그런 성의는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똑같이 지문에서의 요약문 빈칸 2문제가 출제가 됐고 뭐 저희는 파이널 스텝 비롯해서 관련해서 많이 연습을 했기 때문에 괜찮은 결과 기대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서답형 1, 2번은 둘 다 요약문 빈칸 형태로 출제가 됐고요. 다만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거는 이 서답형 1번 같은 경우에는 중간고사 때보단 조금 어렵게 본문에 있는 단어를 찾아서 쓰는 형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힌트도 지시어도 포함이 되지 않았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본문에 있는 형태를 활용하지만 단어의 형태를 바꿔야 되는 문제로 출제가 돼서 뭐 조금씩 더 어려워지긴 했다. 전반적인 시험 난이도는 지난번보다 높다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수업에서는 총 5명 정도의 1등급이 배출될 걸로 생각을 하고요. 이 숫자가 되게 작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 총 수강생이 지금 명일여고 1학년 수강생이 15명입니다. 그렇게 치면 3분의 1 1등급이라는 얘기가 되고요. 나아가서는 명일여고 전교생이 1학년 전교생이 200명이 채 안 되니까 한 19명 정도 된다고 할까요? 19명 정도가 1등급이라고 하면 또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한 3분의 1 정도가 저희 수강생인 거를 알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또 시험 끝나고 받았던 좀 재미난 연락에서는 같은 반 친구들이 막 울더라. 영어 시험이 보고 너무 어려서 울더라. 저희 수강생 친구들은요, 웃으면서 집에 갔습니다. 그쵸? 기분 좋게 웃으면서 집에 갔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 수업은 틀린 적이 없다. 틀린 적이 없고 앞으로도 계속 맞을 거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수업 같은 경우에는 특장점을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간결하고 명쾌한 강의. 제가 수업 준비를 굉장히 오래 하기 때문에 수업 중에 좀 군소리 없이 가장 중요한 내용들만 빠르게 전달할 수 있게 하고요. 두 번째로 뭐 압도적인 자료 관련해서는 이미지를 함께 좀 보여드릴게요. 세 번째로는 치밀한 관리. 저희는 주 3회 클리닉 교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클리닉 시간이 부족해서 이런 말은 안 나옵니다. 오히려 애들이 질려버려서 학원에 안 나오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클리닉 교실은 아주 빵빵한 볼륨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자료 관련해서 이미지 몇 개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희 기본 수업을 하는 분석본 같은 경우에는 매주 이렇게 손필기가 포함이 돼서 제공이 되고 있고요. 또 관련해서 주제라든지 요약이라든지 단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포함시켜서 전지문 누적시켜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숙제책 같은 경우에는 유형이 이렇게 전부 다 사실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다 대비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수강생 친구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사실 요거 꼼꼼하게 숙제만 다 해도 시험 100점 맞을 수 있겠다. 그러고서 안 하는 게 문제긴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이렇게 다 준비가 돼 있어서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흔들림 없이 1등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희 수강생 친구 중에서도 가장 묵묵하게 한 번도 빠진 적 없이 숙제 인증도 항상 하고 클리닉 그 친구는 시험 난이도랑은 별개로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흔들린 적이 없이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내신을 진행하고 있는데 성적대에 따라서 사실 중상위권 친구들은 내신 8주로 충분합니다. 쌤이 얘기하는 어떤 단어들이나 표현들만 이해할 수 있으면 8주로도 충분하고 다만 중하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뭔 소리지? 관계대명사가 뭐야? 분사가 이런 경우가 조금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내신 8주 동안은 다룰 수가 없어요. 다루는 게 말이 안 되고 왜냐면 그런 것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이 당장의 가장 큰 목표인 내신 점수를 높여야 된다는 거랑은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한 2시간, 3시간 쏟아가지고 분사 구문을 그 친구한테 이해시켜줬다. 그런다고 그 친구 점수가 오를까요? 안 오릅니다. 그 시간에 본문이나 한 번 더 읽고 내용이나 조금 더 준비하는 게 시험에 더 와닿는 수업 방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신에선 다룰 수 없는 대표적인 두 파트가 아주 기초적인 부분하고 아주 심화적인 부분은 다룰 수가 없습니다. 방학 때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좀 망라해서 아주 기초부터 아주 심화까지 전부 다 다룰 예정이고요.
저희 수업 같은 경우에는 강좌명을 봐주신다면 아시겠지만 뭐 무슨 특강, 어법 특강, 뭐 독해 특강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명일요고 집중반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뭐 어휘나 어법이나 독해 특정할 거 없이 전부 다 포함을 시켜서 진행을 할 거고요. 기초, 중급, 심화 어휘부터 또 어법, 또 기초부터 심화까지 독해 같은 경우에도 방법론적인 독해랑 또 심화로 적용시켜보는 예시까지 진행을 할 겁니다. 또 마지막 주차에는 명일요고 작년도 이제 2학기 기초애들을 활용을 해서 워밍업 하는 시간들도 가져볼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초부터 뭐 보편적인 난이도, 심화, 그리고 심지어는 내신 워밍업까지 이 명일요고 영어를 준비하는 거에 있어서 이만한 수업은 없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수업 일시 관련해서는 똑같습니다. 똑같이 진행이 될 거여서 그 강좌 시간 참고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명일요고 수업 좋죠. 아이들과 열심히 수업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희 수업의 가치가 빛을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번 시험부터 이번 시험까지 믿고 맡겨주신 학부모님들은 참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 똑같이 일관되게 좋은 수업 하고 있을 테니 많이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